오늘은 나이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의 실제 에피소드를 통해 나이에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엔 줄넘기만 해도 살이 쏙 빠졌지만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줄넘기도 못하겠다고요. 이젠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살아보기 위해 지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경자 할머니는 올해로 만 64세.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은퇴했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이제는 조용한 집안에서 두 내외가 살고 있었죠. 하루의 대부분은 TV 앞에서 보내고 집안일은 이젠 손에 익어 딱히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던 김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거울 속 자신은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이중턱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팔뚝살은 늘어졌고 허리 주변으로는 확연히 복부 비만이 보였죠. 요즘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딸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중년은 벌써 지났어. 노년이야 이제. 웃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젊었을 땐 줄넘기만 하루 20분씩 해도 체중이 쑥쑥 빠졌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기 위한 몸살이야.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자신의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60대에도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면 그건 무리하지 않는 꾸준함이다. 우선 김 할머니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파트 단지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3층까지만 이용하고 매일 오전 9시에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단 10분이 전부였어요. 처음 1주는 무릎이 뻐근하고 숨이 찼지만 2주차부터는 다리에 통증이 줄어들었고 3주차에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건 소금과 설탕 줄이기였습니다. 음식을 줄이자니 삶에 낙이 없고 그냥 조미료만 줄여보자는 생각이었죠. 김 할머니는 된장찌개에 다시마 육수를 넣고 설탕 대신 꿀을 아주 조금만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식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먹은 음식과 간식, 간단한 기분까지 함께 기록했죠. 오늘은 고등어 구이. 짭짤하지만 맛있었음. 기분은 보통. 이 기록을 통해 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체중은 5.5kg 줄었고 복부 둘레는 8cm나 감소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뭐 하셨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 말 한마디가 김 할머니에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한마디. 예전엔 살을 뺀다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을 돌본다고 생각해요. 노인도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걷는 게 즐겁고 거울 속 얼굴도 다시 괜찮아졌죠. 그녀는 이제 매주 한 번 구청 문화센터에서 노인 요가 강좌도 듣고 있으며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 걷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은 그녀의 사전엔 이제 없습니다. 올해 75세인 이정옥 할머니는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한때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동네 노인정에서 춤도 배우셨지만 몇 해 전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었죠.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도
허리가 찌릿찌릿하니까 뭘 하기가 무서웠어요. 운동하라는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 나이에 뭐하러 움직이냐고 나도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체중이 8kg나 늘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고지혈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병원에서 권한 첫 번째 처방은 다름 아닌 운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옥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근처 복지관 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중 에어로빅 강좌에 등록하게 됩니다. 솔직히 수영은커녕 물에 발 담그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물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없어요 라고 하셔서 믿고 시작했어요. 첫 수업날 얇은 수영복 위에 긴 티셔츠를 껴입고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갔던 정옥 할머니는 처음엔 물속에서 걷는 것도 버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확실히 통증이 덜했고 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중 걷기에서 시작해 점점 동작이 커졌고 나중에는 가벼운 수중 에어로빅과 자유형 수영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해도 숨이 차서 헉헉했는데 지금은 1시간은 거뜬해요. 허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정옥 할머니는 6kg를 감량했고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이 두려워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운동 가방을 어깨에 메고 수영장에 가는 일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몸을 움직이니까 나도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어요. 물이 나한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녀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수영을 권합니다. 무릎이 아픈 친구, 당뇨 때문에 운동 못하겠다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네요. 물속에선 나이도 아픈 곳도 잠깐 잊게 된다니까.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예전엔 늘 부지런하고 꼿꼿하단 말을 들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가끔씩 평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이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지팡이 없이 잘 다녔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면 괜히 긴장이 돼요. 이젠 나도 늙었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요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요가냐며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노인을 위한 스트레칭 중심의 요가니까 괜찮다며 설득했고 결국 친구 손에 이끌려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가 매트에 처음 앉았던 날 몸을 앞쪽으로 조금만 기울여도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길 이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인사하는 시간이랍니다. 그 말에 마음이 풀려 무리하지 않고 따라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요가 수업을 성실히 참여하기 시작했고 호흡법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따라하며 조금씩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팔을 위로 올리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내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게 편안해졌어요. 내 몸인데 예전엔 이렇게 안 움직이는 줄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몸무게가 3kg나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꾸준한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이 체중 감량은 물론 몸의 유연성과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을 준 것이죠.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수면입니다.
예전엔 밤마다 한 번씩 꼭 깨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가를 하면서 몸이 좀 풀리니까 이상하게도 잠도 푹 자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별거냐 싶지만 나이 들어서 편하게 자는 게 제일 복이에요. 지금도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아침마다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 하십니다. TV를 보며 다리 들기, 벽에 손 대고 가벼운 무릎 굽히기, 어깨 돌리기 사소하지만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요가를 하며 만난 친구들과는 가끔 모여 함께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나이에 운동 친구가 생긴 것도 큰 행운이죠라며 웃으십니다. 요가 수업 마지막에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는 인도 속담을 순자 할머니도 자주 떠올린다고 해요. 몸이 젊으면 마음도 젊어진다. 그 말을 다시 믿게 된 지금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 몸이 내 편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고 조금씩 나를 돌봐주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최영수 어르신은 올해 91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육점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움직였지만 은퇴 이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집 근처 텃밭을 분양받아 가꾸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 일정의 중심이 텃밭입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운동화에 모자를 쓰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한 손엔 물 뿌리게, 다른 한 손엔 호미를 들고서 말이죠. 밭두렁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고추며 상추, 쪽파며 방울토마토를 돌보는 그 시간은 그에게 운동이자 명상이 되었습니다. 밭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오? 허리 굽히고 일하면 땀이 줄줄 흐른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최영수 어르신은 현재 키가 조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3kg가 빠졌습니다. 의사도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다.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키운 채소를 손질해 된장찌개에 넣고 손주들에게 싸주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키운 걸로 밥 해 먹으니 더 맛있고 낭비도 줄고 마음도 편하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무엇보다도 이 텃밭은 그의 정서적인 고독을 달래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상추잎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며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의 감각을 되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최영수 어르신은 주말마다 텃밭 옆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과 직접 키운 오이를 곁들여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십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이 밭이 날 살아있게 하지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주름 속에 평온이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점 작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먹는 양도 줄어야 하고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몸을 괴롭히지 않는 대신 몸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한 걸음 걷고, 오늘 한 모금 물을 마시고, 오늘 한 번이라도 내 몸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가볍고 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어떤 나이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그 시간은 내 삶을 다시 살아보는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변화도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